혹시 내 마음의 조종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 하나로 나의 모든 감정이 통제당하는 듯한 무력감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해킹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제권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FOG라는 약어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당신을 안개 속에 가두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F는 피어, 즉 두려움입니다. O는 아블러게이션, 의무감입니다. 마지막으로 G는 길트, 죄책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종자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네 가지 신호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CAVA입니다. 이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단서입니다. C는 컨트롤, 통제입니다. A는 어프루벨, 인정입니다. V는 밸러데이션, 확인,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 A는 어텐션,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무기와 목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의도를 되짚어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을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되 그들의 조종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대신 끝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야근해야 해. 그럼 내 주말 계획은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내가 워낙 바쁘니 신경 쓸 겨를도 없겠지. 이 말은 당신에게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어주어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조종의 언어입니다. FOG와 CB의 모든 요소가 교묘하게 섞여 있죠. 이때 그들의 의도를 비추는 당신의 현명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주말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일하면 당신이 늦게까지 남지 않아도 될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이 대답을 보세요. 당신은 야근을 피하고 싶어하는 동료의 의도와 걱정은 인정해 주었지만 그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비난을 받아들이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감정적인 조종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비춰주는 것은 조종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으로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압박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침묵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침묵의 시간은 당신에게 상황을 冷静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귀중한 여유를 줍니다. 조종자들은 죄책감 자극, 가스라이팅, 혹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당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생각 없이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잠깐의 침묵은 그 흐름의 균열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재평가하고 이것이 조종임을 인지하며 훨씬 더 신중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도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당신 자신을 현재에 붙들어 매세요. 호흡은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작은 내면의 성찰이 당신을 조종에 덧대서 분리시켜 줄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보통 침묵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필요한 감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에 차분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조종 행위를 중립적인 언어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술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져 있던 그들의 행동을 수면 위로 꺼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이나 공격 없이 선언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조종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묘함과 감정적 혼란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행동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속으로 가져온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그들의 말을 요청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즉시 직접적인 요청으로 바꾸어 되물어 보세요. 예를 들어, 들어보니 저에게 당신을 위해 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힘의 균형을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의 간접적이고 교묘한 전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극단적인 표현에 맞서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당신의 평정심을 깨기 위해 항상 절대로 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들의 주장을 부드럽게 되물어주며 그 과장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알고 지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이 질문은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드러내어 조종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제3자의 관점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려 할 때 잠시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중립적인 제3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신적 거리는 당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종을 더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주인은 오직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법들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안개를 피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안개를 걷어낼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당신의 삶의 빛이 되고 당신의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법을 혹시 내 마음의 조종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 하나로 나의 모든 감정이 통제당하는 듯한 무력감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해킹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제권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FOG라는 약어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당신을 안개 속에 가두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F는 피어, 즉 두려움입니다. O는 아블러게이션, 의무감입니다. 마지막으로 G는 길트, 죄책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이 3가지 카테고리로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종자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4가지 신호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CAVA입니다. 이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단서입니다. C는 컨트롤, 통제입니다. A는 어프루벨, 인정입니다. V는 밸러데이션, 확인,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 A는 어텐션,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무기와 목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의도를 되짚어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을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되 그들의 조종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대신 끝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야근해야 해. 그럼 내 주말 계획은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내가 워낙 바쁘니 신경 쓸 겨를도 없겠지. 이 말은 당신에게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어주어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조종의 언어입니다. FOG와 CB의 모든 요소가 교묘하게 섞여 있죠. 이때 그들의 의도를 비추는 당신의 현명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주말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일하면 당신이 늦게까지 남지 않아도 될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이 대답을 보세요. 당신은 야근을 피하고 싶어하는 동료의 의도와 걱정은 인정해 주었지만 그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비난을 받아들이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감정적인 조종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비춰주는 것은 조종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으로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압박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침묵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침묵의 시간은 당신에게 상황을 冷静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귀중한 여유를 줍니다.
조종자들은 죄책감 자극, 가스라이팅, 혹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당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생각 없이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잠깐의 침묵은 그 흐름의 균열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재평가하고 이것이 조종임을 인지하며 훨씬 더 신중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도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당신 자신을 현재에 붙들어 매세요. 호흡은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작은 내면의 성찰이 당신을 조종에 덧대서 분리시켜 줄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보통 침묵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필요한 감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에 차분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조종 행위를 중립적인 언어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술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져 있던 그들의 행동을 수면 위로 꺼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이나 공격 없이 선언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조종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묘함과 감정적 혼란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행동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속으로 가져온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그들의 말을 요청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즉시 직접적인 요청으로 바꾸어 되물어 보세요. 예를 들어, 들어보니 저에게 당신을 위해 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힘의 균형을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의 간접적이고 교묘한 전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극단적인 표현에 맞서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당신의 평정심을 깨기 위해 항상 절대로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들의 주장을 부드럽게 되물어주며 그 과장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알고 지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이 질문은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드러내어 조종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제3자의 관점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려 할 때 잠시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중립적인 제3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신적 거리는 당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종을 더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주인은 오직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법들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안개를 피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안개를 걷어낼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당신의 삶의 빛이 되고 당신의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법을 혹시 내 마음의 조종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 하나로 나의 모든 감정이 통제당하는 듯한 무력감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해킹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제권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FOG라는 약어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당신을 안개 속에 가두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F는 피어, 즉 두려움입니다. O는 아블러게이션, 의무감입니다. 마지막으로 G는 길트, 죄책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이 3가지 카테고리로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종자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4가지 신호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CAVA입니다. 이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단서입니다. C는 컨트롤, 통제입니다. A는 어프루벨, 인정입니다. V는 밸러데이션, 확인,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 A는 어텐션,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무기와 목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의도를 되짚어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을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되 그들의 조종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대신 끝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야근해야 해. 그럼 내 주말 계획은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내가 워낙 바쁘니 신경 쓸 겨를도 없겠지. 이 말은 당신에게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어주어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조종의 언어입니다. FOG와 CB의 모든 요소가 교묘하게 섞여 있죠. 이때 그들의 의도를 비추는 당신의 현명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주말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일하면 당신이 늦게까지 남지 않아도 될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이 대답을 보세요. 당신은 야근을 피하고 싶어하는 동료의 의도와 걱정은 인정해 주었지만 그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비난을 받아들이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감정적인 조종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비춰주는 것은 조종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으로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압박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침묵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침묵의 시간은 당신에게 상황을 冷静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귀중한 여유를 줍니다. 조종자들은 죄책감 자극, 가스라이팅, 혹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당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생각 없이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잠깐의 침묵은 그 흐름의 균열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재평가하고 이것이 조종임을 인지하며 훨씬 더 신중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도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당신 자신을 현재에 붙들어 매세요. 호흡은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작은 내면의 성찰이 당신을 조종에 덧대서 분리시켜 줄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보통 침묵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필요한 감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에 차분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조종 행위를 중립적인 언어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술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져 있던 그들의 행동을 수면 이로 꺼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이나 공격 없이 선언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조종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묘함과 감정적 혼란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행동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속으로 가져온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그들의 말을 요청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즉시 직접적인 요청으로 바꾸어 되물어 보세요. 예를 들어, 들어보니 저에게 당신을 위해 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힘의 균형을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의 간접적이고 교묘한 전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극단적인 표현에 맞서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당신의 평정심을 깨기 위해 항상 절대로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들의 주장을 부드럽게 되물어주며 그 과장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알고 지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이 질문은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드러내어 조종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제3자의 관점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려 할 때 잠시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중립적인 제3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신적 거리는 당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종을 더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주인은 오직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법들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안개를 피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안개를 걷어낼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당신의 삶의 빛이 되고 당신의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법을 혹시 내 마음의 조종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 하나로 나의 모든 감정이 통제당하는 듯한 무력감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해킹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제권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FOG라는 약어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당신을 안개 속에 가두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F는 피어, 즉 두려움입니다. O는 아블러게이션, 의무감입니다. 마지막으로 G는 길트, 죄책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이 3가지 카테고리로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종자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4가지 신호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CAVA입니다. 이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단서입니다. C는 컨트롤, 통제입니다. A는 어프루벨, 인정입니다. V는 밸러데이션, 확인,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 A는 어텐션,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무기와 목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의도를 되짚어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을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되 그들의 조종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대신 끝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야근해야 해. 그럼 내 주말 계획은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내가 워낙 바쁘니 신경 쓸 겨를도 없겠지. 이 말은 당신에게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어주어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조종의 언어입니다. FOG와 CB의 모든 요소가 교묘하게 섞여 있죠. 이때 그들의 의도를 비추는 당신의 현명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주말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일하면 당신이 늦게까지 남지 않아도 될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이 대답을 보세요. 당신은 야근을 피하고 싶어하는 동료의 의도와 걱정은 인정해 주었지만 그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비난을 받아들이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감정적인 조종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비춰주는 것은 조종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으로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압박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침묵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침묵의 시간은 당신에게 상황을冷静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귀중한 여유를 줍니다. 조종자들은 죄책감 자극, 가스라이팅, 혹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당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생각 없이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잠깐의 침묵은 그 흐름의 균열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재평가하고 이것이 조종임을 인지하며 훨씬 더 신중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도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당신 자신을 현재에 붙들어 매세요. 호흡은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작은 내면의 성찰이 당신을 조종의 덫에서 분리시켜 줄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보통 침묵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필요한 감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에 차분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조종 행위를 중립적인 언어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술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져 있던 그들의 행동을 수면 위로 꺼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이나 공격 없이 선언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조종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묘함과 감정적 혼란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행동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속으로 가져온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그들의 말을 요청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즉시 직접적인 요청으로 바꾸어 되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들어보니 저에게 당신을 위해 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힘의 균형을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의 간접적이고 교묘한 전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극단적인 표현에 맞서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당신의 평정심을 깨기 위해 항상 절대로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들의 주장을 부드럽게 되물어주며 그 과장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알고 지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이 질문은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드러내어 조종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제3자의 관점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려 할 때 잠시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중립적인 제3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신적 거리는 당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종을 더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주인은 오직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법들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안개를 피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안개를 걷어낼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당신의 삶에 빛이 되고 당신의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법을 혹시 내 마음의 조종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 하나로 나의 모든 감정이 통제당하는 듯한 무력감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해킹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제권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FOG라는 약어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당신을 안개 속에 가두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F는 피어, 즉 두려움입니다. O는 아블러게이션, 의무감입니다. 마지막으로 G는 길트, 죄책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이 3가지 카테고리로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종자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4가지 신호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CAVA입니다. 이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단서입니다. C는 컨트롤, 통제입니다. A는 어프루벨, 인정입니다. V는 밸러데이션, 확인,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 A는 어텐션,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무기와 목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의도를 되짚어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을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되 그들의 조종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대신 끝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야근해야 해. 그럼 내 주말 계획은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내가 워낙 바쁘니 신경 쓸 겨를도 없겠지. 이 말은 당신에게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어주어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조종의 언어입니다. FOG와 CB의 모든 요소가 교묘하게 섞여 있죠. 이때 그들의 의도를 비추는 당신의 현명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주말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일하면 당신이 늦게까지 남지 않아도 될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이 대답을 보세요. 당신은 야근을 피하고 싶어하는 동료의 의도와 걱정은 인정해 주었지만 그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비난을 받아들이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감정적인 조종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비춰주는 것은 조종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으로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압박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침묵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침묵의 시간은 당신에게 상황을冷静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귀중한 여유를 줍니다. 조종자들은 죄책감 자극, 가스라이팅, 혹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당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생각 없이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잠깐의 침묵은 그 흐름의 균열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재평가하고 이것이 조종임을 인지하며 훨씬 더 신중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도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당신 자신을 현재에 붙들어 매세요. 호흡은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작은 내면의 성찰이 당신을 조종의 덫에서 분리시켜 줄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보통 침묵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필요한 감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에 차분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조종 행위를 중립적인 언어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술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져 있던 그들의 행동을 수면 위로 꺼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이나 공격 없이 선언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조종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묘함과 감정적 혼란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행동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속으로 가져온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그들의 말을 요청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즉시 직접적인 요청으로 바꾸어 되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들어보니 저에게 당신을 위해 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힘의 균형을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의 간접적이고 교묘한 전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극단적인 표현에 맞서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당신의 평정심을 깨기 위해 항상 절대로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들의 주장을 부드럽게 되물어주며 그 과장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알고 지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이 질문은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드러내어 조종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제3자의 관점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얽어매려 할 때
잠시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나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중립적인 제3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신적 거리는 당신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종을 더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주인은 오직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법들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안개를 피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안개를 걷어낼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당신의 삶에 빛이 되고 당신의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법을 혹시 내 마음의 조종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 하나로 나의 모든 감정이 통제당하는 듯한 무력감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교묘하게 해킹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통제권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FOG라는 약어입니다. 조종자들은 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당신을 안개 속에 가두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F는 피어, 즉 두려움입니다. O는 아블러게이션, 의무감입니다. 마지막으로 G는 길트, 죄책감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이 3가지 카테고리로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종자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4가지 신호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CAVA입니다. 이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단서입니다. C는 컨트롤, 통제입니다. A는 어프루벨, 인정입니다. V는 밸러데이션, 확인,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 A는 어텐션,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무기와 목표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의도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의도를 되짚어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을 읽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되 그들의 조종 행위 자체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대신 끝내주지 않으면 나 오늘 야근해야 해. 그럼 내 주말 계획은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내가 워낙 바쁘니 신경 쓸 겨를도 없겠지. 이 말은 당신에게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어주어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조종의 언어입니다. FOG와 CB의 모든 요소가 교묘하게 섞여 있죠. 이때 그들의 의도를 비추는 당신의 현명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주말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일하면 당신이 늦게까지 남지 않아도 될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이 대답을 보세요. 당신은 야근을 피하고 싶어하는 동료의 의도와 걱정은 인정해 주었지만
그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비난을 받아들이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점을 감정적인 조종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비춰주는 것은 조종자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으로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종자가 당신을 압박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침묵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침묵의 시간은 당신에게 상황을冷静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귀중한 여유를 줍니다. 조종자들은 죄책감 자극, 가스라이팅, 혹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당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생각 없이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잠깐의 침묵은 그 흐름의 균열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재평가하고 이것이 조종임을 인지하며 훨씬 더 신중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도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당신 자신을 현재에 붙들어 매세요. 호흡은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작은 내면의 성찰이 당신을 조종의 덫에서 분리시켜 줄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보통 침묵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필요한 감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들의 행동에 차분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조종 행위를 중립적인 언어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요?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전술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져 있던 그들의 행동을 수면 위로 꺼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이나 공격 없이 선언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조종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미묘함과 감정적 혼란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행동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속으로 가져온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그들의 말을 요청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즉시 직접적인 요청으로 바꾸어 되물어 보세요. 예를 들어, 들어보니 저에게 당신을 위해 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힘의 균형을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들의 간접적이고 교묘한 전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강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극단적인 표현에 맞서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종종 당신의 평정심을 깨기 위해 항상 절대로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들의 주장을 부드럽게 되물어주며 그 과장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알고 지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맞나요?
이 질문은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드러내어 조종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제3자의 관점을 빌려오는 것입니다.